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집중 공략하고 있냐면, 맞죠? 저번 시간부터 했던 거. 동양윤리 사상하고, 그 다음에, 네, 서양윤리 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거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거의 1년을 배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시험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양윤리 중심으로 했었죠. 네. 우리 모 학생이 굉장히 저번 주부터 독촉을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혜경 씨는 크게 보셔야 돼서 제가 크게 하고, 혹시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크게 봐야 되겠다 싶은 학생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제가 따로 복사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이게 뒤로 좀 나눠주세요. 시험 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우리? 그리고 또 웬 프린트가 하나 나갑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맞죠? 네, 이거고, 우리가 동양윤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윤리는 맛만 봤기 때문에, 이제 서양윤리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 좀 뒤에 나눠주세요. 혹시 동양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바로 서양윤리를 우리가 오늘 하자 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요? 간단하게. 알겠어요. 우리 동양윤리 사상하고 서양윤리 사상을 할 때 가장 큰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동양은 기본 마인드가 조화죠, 조화. 네, 조화로운. 그러니까 어떤 동양 윤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조화를 가장 중시해요. 그리고 서양은 어떤 개인. 우리 서양이 특히 미국 이런 데 보면은 개인주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를. 그래서 요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동양은 크게 네, 유교, 불교, 도교가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수직선을 수평선을 하나. 거기도 있죠, 프린트에 보면. 네.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사상들의 특징을 다 외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다 보시면 될 거고, 가장 포인트는 이 사상들이 어떻게 사회를 보고, 그리고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그것만 짚고 갑시다. 자, 유교는 가장 현실에 충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제도를 어떻게? 사회제도를 중시했겠죠. 네, 중시했고, 그리고 뭐 인, 예 이런 거 다 나오면 예절, 다 유교죠. 우리 지금도 유교 문화 되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 유교 사상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은 뭐라 그랬어요? 대동사회. 네. 대동사회. 이 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대동사회. 이게 어떤 의미였죠? 개개인들이 덕으로 가득 찬 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포부가 크죠? 네, 큰 사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렸어요? 성인. 네, 성인. 공자. 네, 대표적인 인물로 공자. 네, 나중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풀 때 또 하나
플러스 될 게 있을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도교. 불교 안 가고 바로 도교 갈게요. 도교는 유교와 정반대 위치에서 이상적인, 이 말은 뭐냐면, 더 쉽게 생각해서 자연을 닮아가자. 쉽게 말해서. 자연을 닮아가고 이런 사회제도 속에 있는 어떤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을 닮아서 살자라는 주의예요. 맞죠? 그래서 금방 답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회제도는 노노. 네, 노노고 그리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어떻게 문제에서 계속 표현한다 그랬어요. 인위. 인위를 벗어난다. 네. 벗어나. 이런 표현이 꼭 나와요. 자, 인위를 벗어나 같은 말로 뭐겠어요? 자연을 닮아. 네. 자연을 따라서 산다. 닮다보다 따라를 할까요? 따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거고, 사실,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상선약수. 들어봤죠? 또 뭐 있어요? 무위자연. 무위자연. 이런 게 꼭 보기 같은 데 나올 거예요. 그게 그 말 뜻을 하나하나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얘네는 도교다. 도교다. 자연이라는 단어 나오면, 도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위라는 말. 인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사회는 뭐였어요? 소국, 과민. 자, 방금 제가 이렇게 뭘까요? 했을 때 소국, 과민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실. 맞죠?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요거를 고를 수 있으면 돼요. 반대로는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였냐면 작은 작은 국가와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추구했는지 이해되죠? 왜냐면 사회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회를 유지하려면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사회제도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소화하고 싶어. 최소화하려면 이런 게 거의 없을 작은 나라, 작은 국민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상적인 사람이 뭐예요? 여기 적혀 있어요, 프린트에. 되게 들으면 그럴 듯 할걸? 네, 신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하고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불교. 자, 불교는 어떤 성향을 가졌다 그랬죠? 네, 중립. 자, 쉽게 말해서 중립이에요. 자, 중립. 그래서 불교는 현실만 추구한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부분만 추구한 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불교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게 이 현실은 뭐로 가득 차여 있다? 고통, 그리고 집착. 그 이유는 집착. 이런 말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을 수양을 해서 요런 마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용 가운데를 지켜라. 내가 중도 이런 말이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안 떠오르더라도 이제 이걸 봤을 때 이 중자 보고 기억을 하면 돼요. 가운데 중. 이게 불교예요, 불교. 하면 되고, 나머지 또 다른 단어들은 문제에 나올 때 이제 언급을 할게요. 프린트물은 그냥 그거 내용 쭉 숙지를 하시면 되고, 불교 하면 자비 이런 말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한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이제 이 세상이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해탈. 해탈을 하라. 해탈이란 말도 꼭 들어가요. 그 프린트에는 없을 건데, 뭐, 필기를 하나 해놔도 상관없어요, 해탈.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해탈. 근데, 이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이상적인,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해요. 열반. 자, 열반.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동양윤리 사상은 다 맞추실 거예요. 맞죠? 문제가 그래도 꽤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얘를 다룬 이유도 얘가 가장 익숙하고 쉬우니까 한 거예요. 됐죠? 다 찝었어요. 나중에 문제를 드릴 때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도 또 한 번 더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너무 익숙한 내용이다 이러면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그리고 꼭 틀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기억을 하고 가고, 이 프린트는 시험 때 가져가면 훨씬 유리하겠죠. 네.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서양윤리 사상에서는 우리 두 사람만 먼저 한다 그랬다. 두 사람만. 롤스하고. 롤스. 리부어. 자, 롤스. 리부어. 롤스하고 리부어. 이 두 사상가. 기억나요? 자, 리부어부터 먼저 해봅시다. 리부어. 자, 리부어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다 개개인이 착하셔도 이 세 명은 이 앞줄은 되게 착한데 이 나머지 뒤에 두 줄이 마음이 나쁘면 이 전체 집단은 과반수가 나쁜 사람들로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를 지키고 싶어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부어는 그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자나깨나 사회 제도를 개선을 하자. 왜? 방금 얘기했죠. 그 왜도 중요해요.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대거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부어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또 한 번 들으면 돼요. 그리고 롤스도 법칙만 기억해 합시다. 일단 자유죠. 평등한 자유.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평등한 자유. 1법칙. 이게 문제를 저번 시간에 같이 풀었으면은 이게 뭔지 팍팍 익숙할 텐데 아니신 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2법칙. 네. 1번은 당연한 말이고, 맞죠? 자유를 다 가진 누구나, 개개인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가진다는, 이게 1법칙인데, 사실 롤스가 얘기한 거는 2법칙이 중요해요. 여기서 특이한 말이 나와요. 위에서 분명히 평등한 자유라고 논해놓고, 차등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다른 말을 하죠? 1법칙에서는 평등을 얘기하고 2법칙에서는 차등을 얘기하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평등한 자유를 다 줘도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소수혜자. 자, 최소수혜자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제일 작게 가져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나 뭐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약자란 말이 더 익숙하죠. 이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차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문제가 아예 이거거나, 요새는 이것도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까 뭐랬죠? 배려. 자, 배려라는 측면은 최소수혜자들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제도들,
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회는 출발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시험 칠 때 학력 제한이 없죠. 뭐 그런 어떤 예들, 그러니까 예시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예시 요즘에는 아마 지금 요번에도 왠지 이쪽으로 물어볼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야. 롤스 하면 당연히 이제 정의론도 안 물어봐. 문제 자체가 롤스 정의론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바로 말해주잖아요. 나는 당연히 그대들이 이걸 알고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정의론 나왔기 때문에 됐어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기억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좀 목이 터지게 해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맥락을 이해하면 이제 서양 윤리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헷갈려요. 글자가 너무 작거나 잘 안 못 알아보겠다 뭐 이런 없어요? 괜찮아요? 나름 되게 열심히 예쁘게 쓰고 있는데. 자, 서양 윤리 사상. 아까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준을 제시할 때 현실에 충실하냐? 아니면 이상을 추구하냐? 이런 걸로 제가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서양 윤리는 요 위에 보면 시대적인 부분도 있고요. 시대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는 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요? 자, 이성.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네, 경험. 아마 한 칠판으로 다 안 적어질 것 같긴 한데. 서양 윤리 사상에서는 개인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개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쭉 사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연에 대한 부분도 동양에서는 조화를 추구했잖아요.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한옥을 지을 때도 뒷산에 어떤 능선을 보고 따라 만들고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만든다라는 게 아마 도덕 문제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중등도 그렇고. 그만큼 동양은 조화를 중시하는데 서양은 사람이 중시가 되고 사람이 먼저니까 어떤 자연에 대해서도 관점이 개발해도 되고 개발이 아니라 정복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했잖아요. 그 사람 나와요. 그 사람 나올 거예요. 하는데 이때 이성하고 경험은 뭐냐면 이 개인 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여기 이성이라는 부분은 판단, 사고 철저하게 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파가 있고요. 이제 잘 드러나야 돼요. 프린트 보면서 잘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겪어봐야 아는 어떤 알미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파로 이렇게 쫙 나뉘어요. 출발이. 근데 둘 다 서양의 관점에서는 어떤 지식, 결국은 이성적이든 경험이든 지식, 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 제일 처음에 고대 나오죠, 고대. 고대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나오는 거는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 아는 사람 있어요. 이성의, 소크라테스 제가 적어놨지만 그 이에 부가 설명이 있나요, 없나요? 이 사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사실 서양 윤리에서는 알아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명한 말 했는데. 오케이. 우리도 우리 자신 알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제자들이에요. 플라톤. 네, 플라톤. 이 사람이 조금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플라톤하고
자, 아리스토, 물결. 제가 열심히 못 적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음영을 넣은 부분 있죠. 프린트에서 그 단어가 핵심이에요. 우리 동양사상 할 때 핵심 단어들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문제가 탁탁 풀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제가 음영을 넣은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한 걱정에 의해서 이런 사상가들이 나타났겠죠. 보면 되게 유명하고 위대한 어떤 사상가들은 세상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요. 동양에서도 제자백가, 공자맹자 나온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춘추전국 시대라 해서 중국 진짜 난리 났을 때, 정말 전쟁터 같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제시한 거는 여기 보면은 프린트 볼게요. 자신의 본분을 알고 지켜야 된다. 잠시만요. 민지쌤. 장관님이. 왜요? 오셔가지고. 네, 앞에. 앞으로 가시면 되겠다. 책상이 너무 좁죠. 그거는 부잖아요. 자연스럽게 세개 올라가면 10이잖아요. 어느 세개 치고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10이잖아요. 한개 남잖아요. 끊어서 죄송해요. 본분을 알고 지키면 사회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본분이 요 밑에 보면 사주덕인데요. 이 말 나올 거예요. 사주덕이란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자체를 다 세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음영을 넣진 않았어요. 하지만 본분을 안다고 했을 때 이 본분이 이 사주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때 뭐 어떤 계급층은 어떤 걸 여기 보면 지혜를 지켜야 되고 용기를 지켜야 되고 절제를 지켜야 되고 정의를 지켜야 된다. 각자가 이거에 따라서 잘 지키기만 하면 사회는 잘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주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철인. 자, 여기 밑에 있죠? 밑에 있어요. 맞아요. 제가 왜 철인을 적었는지 알겠죠? 난데없이. 네. 그래서 플라톤을 생각했을 때 이 본분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본분이 사주덕이고 사주덕을 다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통치자인 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딱 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데 이 사람도 당연히 둘 다 국가가 있어야 되겠다 했겠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이 부분에 치중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꼭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들어두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덕이 어떤 덕을 쌓는 행동을 습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덕을 습관화하자. 여기서 본분, 철인. 여기는 덕의 습관화. 이게 참 어려운데, 맞죠? 그러니까 실천해라 이거예요. 계속 실천하고 실천해서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들이 잘 하면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요 보면 고대는 여기 없죠? 없어요. 저도 윤리했지만 여기선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에 근본하는지 알겠죠? 서양은. 이걸 기본 마인드로 깔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방법의 차이지 다 한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서양은. 나중에 보면. 근데 그 다음에 고대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지금 어려워요?
아직 이거는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확실하게 할 텐데. 이게 스토아 학파. 요 밑에가 뭐라고 적혀 있을게요. 이렇게 나뉘어요. 내가 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별로 안 내키는데 이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문제 중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시한 거겠죠. 어떤 사고나 논리. 그래서 중시한 학파고 왠지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스토아 학파고 그다음에 경험을 중시를 했던 요 에피쿠로스 학파. 여기 보면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가로에 제가 여기는 금욕주의라 했잖아요. 금욕이 뭐냐면 어떤 욕망을 금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고 알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금욕주의. 근데 밑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해가 되죠. 왠지 경험으로 하면 오감으로 느끼는 어떤 뭐죠? 알 수 없는 쾌락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육체적 우리가 쾌락이라 하면은 육체적인 걸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쾌락이 육체적 쾌락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어떤 사유 우리가 알면 와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쾌락.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쾌락이라는 게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적인 쾌락, 정신적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스토아 하면은 스터디랑 비슷해. 느낌이 공부 머리로 한다 이렇게 하고 외우고 에피쿠로스는 뭔가 에로스 같은 느낌. 왠지 그렇게 외웠어요. 에로스 쾌락주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에 한 번 딱 언급이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스토아 뭔가 스터디 이성 중심을 했다 이렇게 외우고 얘는 쾌락주의였다. 하지만 정신적 쾌락주의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는데 중세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사상가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왜냐? 이때는 신 중심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은총.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로지 기승전신. 무조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사상가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고 이제 이거 하면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사연들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인간 중심주의 사회로 변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나? 르네상스라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신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회가 안 돌아갔다는 문제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그럼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고 그때부터 다시 또 사상가들이 나와요. 다시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는 쭉쭉쭉 끄이다가 여기 점점점점점점 없어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쭉 애들이 나뉘는데 그 중에서 또 이성 요 부분을 중시했던 어떤 논리나 판단에 의해서만 얻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얘기한 쪽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칸트 들어봤죠? 칸트.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정말 한 학기를 배워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이성을 중시하는 요 사상가들이 스토아 학파로 되고 나중에 합리론으로 바뀌거든요. 합리가 왜 나는지 알겠죠? 머리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겠죠. 그래서 발음이 안 되네요. 합리론을 주장을 했고, 여기 보면 밑에 그 손가락 2개 있죠. 자율적 도덕 법칙, 너 자신을 목적으로 대우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워서 그걸 지켜라.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너 자신을 목적으로 대우해라. 이거는 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할 거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합리론이라 했잖아요. 그냥 이건 안 적지 말자. 이런 건 안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요 경험.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느껴봐야지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서 베이컨이 있어요. 베이컨.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이 말이 꼭 나오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래 되면은 이거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출발이 어디랬어요? 서양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사람. 자연을 정복해서라도. 왜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했고, 그 아는 것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 정복의 마인드를 가지게 됐고, 어떤 사회를 강조했다? 거기 적혀 있어요. 뉴 아틀란티스 사회. 이 말을 써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또 우리 익혀둘 사람이 뭐냐면 벤담 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이 사람도 여기서 기인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공리주의라고 했잖아요. 공리주의.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시를 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반이 한 반이 있어. 근데 우리 요 앞줄 요 두 줄은 다 혜택을 다 받았어. 내가 또 따로 특강도 해주고 막. 그래서 막 성적이 오르는데 저쪽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내고 있지만 우리 반 평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올라가겠죠. 이 두 줄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아까 롤스 생각나요? 롤스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출발선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게 이 사상이에요. 공리주의. 다다익선. 왠지 이것도 어떻게 배웠냐면요. 벤다하니까 뭔가 베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벤다고 있어요. 다 벤다. 이렇게 다 벤다. 다 좋다. 막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외웠다가 사실 이 안에서도 나뉘거든요. 성격이. 근데 그거는 그래서 밀 벤다. 이렇게 알겠죠? 외워요. 알겠죠? 밀 벤다. 다 나눠 먹으려고. 밀 다 나눠 먹으려고. 알겠죠? 공리주의. 그렇게 외워요. 공리주의. 그 다음에는 이 이후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후에는 경계가 또 모호해져요. 이게 딱 섞이거든요.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은 나눌 수는 있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공부를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맥락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중세가 지나가가지고 인간 중심 사회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사상들이 또 나뉘었는데 나중엔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또 사상들이 나와요. 그 중에 유명했던 게 아까 롤스, 그리고 니부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또 2개가 있어요.
토플러 들어봤어요? 토플러. 엘빈 토플러. 이 문제 꼭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사회가 원래는 무슨 사회였어요? 농업사회였잖아. 농업. 그리고 어떻게 변했어요? 공업이나 우리 산업이라고 그러죠. 산업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산업.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라고 한 게 정보화 시대를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토플러. 많아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은 꼭 물어봅니다. 토플러. 그러니까 이 제3의 물결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토플러를 고를 수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물어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화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정보화. 왜냐면 보기에 제3의 물결을 얘기한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무슨 땡땡땡 시대를 뭐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은 땡땡땡에 정보화를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요건 쉬울 거예요. 니부어처럼. 그리고 하나가 또 나오는 게 이것도 별표 3개짜리인데 무조건 나와요. 이 세 사람 홉스 뭔가 익숙하죠? 루소 로크 이거 참 슬퍼요. 이거는 참 내가 외울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 해냈어요. 얘는 뭐가 밀을 벤다고 하고 막 다 나눠줄 거라 이래가지고 막 외웠는데 얘는 안 돼요.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원래도 이 사람들 개인이 얘기한 게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사회 계약론이에요. 사회 계약론.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회 계약론이 뭐죠? 일단 요거는 지금 도덕 많이 풀어본 사람은 알 것 같은데 내용에 되게 많이 나와요. 개개인이 모여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맞아요. 이 사회 계약론 자체는 개개인들의 핵심 말이 뭐냐면 이거를 여기 와서 가졌을게요. 너무 많아서. 사회 계약론. 포인트 말이 뭐냐면 아까 잘 얘기해 주셨어요. 합의 누구의? 개인들의 이거 원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 개인들이라는 요 사람들만 놔두면 있잖아요. 맞아요. 싸우기 때문에. 장난 아닌 거야, 진짜. 우리 지금 참배부터 사회만 해도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어떤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합의도 추가 말이 있어요. 자발적인 합의예요. 그래,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규칙 세워놓고 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에 국가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이 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회 계약론. 근데 이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본 걸까요? 부정적으로 본 걸까요?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윤리에서 또 하나 보는 관점이 사람을 선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라고 나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 마인드가, 사람은 성악설이다. 성악설 들어봤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그러니까 싸운다. 그래서 합의해라. 계약해라. 국가 만들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롤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될 거고, 니부어도
잔학계나 사회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 강조한 분이시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도 할만하죠? 할만해요. 이게 시대적인 부분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고, 이제 이 맥락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중시했는지 정도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했냐, 아니면 경험을 중시했냐, 뭐, 쾌락을 중시했다. 뭐, 이런 내용, 아까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지 말고 문제부터 풀까요? 시간이 너무 쭉쭉 간다. 아쉬운 도덕 시간. 자, 제일 앞장 있죠? 앞장 앞 뒷면이 지금 오늘 요거 관련된 문제고, 나머지가 저번 시간 했던 문제 똑같이 제가 또 해왔어요. 이거 뒤로 넘겨주세요. 아마 프린트 한 개가 모자랄 건데, 같이 봐주셔야 될 거예요. 한 개가 모자라요. 지금. 네네네.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우리 10명이었어. 10명, 2개가 모자라나, 그럼요? 저 8명인 줄 알고 내가 복사를 했는데. 저도 시간표에서 8명. 맞죠? 저희 8명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잠깐 앞부분만 먼저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앞부분만. 앞부분 풀고 빨리 풀이하고 뒷부분 하고 풀이하고 이렇게 끝낼게요. 제가 그동안 프린트를 드릴게요. 지금 복사해서. 네. 네네네 드릴게요.